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11월 17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수능 보는 날이긴 하지만 이 코인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FTX죠. 네. 네. 아, 설마 네. 글로벌 한때 2위 거래소가 파산까지 열흘 남짓 걸렸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었는지. 한순간에 우르르 네. 무너지는 게 그 5월달에 테라, 루나 이런 걸 보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크다라고 네. 이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집중적으로 네, 좀 맞습니다. 알아보죠. 예. 그래서 제가 세 개의 키워드를 보통 준비를 해올 때 각각 네. 다른 주제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모두 FTX 파산과 관련된 이슈를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수호 부사장이 네. 그 바이낸스 장펑자오 그리고 FTX 샘 뱅크먼 프리드 사이에 이제 갈등을 이제 좀 전해주셨어요. 네. 당시만 해도 그냥 갈등이었지. 그런 정도인데 그냥 그 며칠 후에 그냥 파산해 버렸어요. 맞아요. 그 갈등 때문에 이제 이른바 새우등 개인 투자자들만 거의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인데 네. 정말로 이 시장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말이 이번에도 들어맞았는데요. 아마 FTX에 돈이 묶이신 많은 분들 가운데 야 설마 2등 거래소가 무너지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위기 조짐이 있을 때 탈출을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안타깝지만 굉장히 그 돈을 돌려받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고 받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내도 이용자가 꽤 많은 걸로 맞습니다. 지금 알려져 있죠.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10,00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느낌에는 좀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워드 세 가지를 모두 FTX 파산 관련돼서 들고 와봤습니다. 어떤 키워드이죠? 첫 번째는 코인판 엔론 사태, 두 번째는 넥스트 FTX는, 셋째 덱스가 뜬다. 예. 첫 번째 이제 코인판 엔론 사태는 이제 FTX 파산 어떻게 된 건지 이걸 네. 좀 알아보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다. 사실 5월 달에 테라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 야, 코인판 리먼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FTX가 무너지니까 더 파장 규모가 클 것 같으니까 야, 테라루나는 예고편이었고 진짜는 FTX 이게 파산이다. 본편이다. 예, 본편이다. 그 FTX 파산은 코인판 리먼 사태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요거 관련돼 가지고 그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위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코인판 엔론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사기친 거다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엔론 사태 그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이게 그 분식 회계로 맞습니다. 하나의 큰 에너지 기업이 미국에서 무너지는 사태였죠. 이게 무려 2001년에 벌어진 일이라서요. 네. 그 2001년에 그 이른바 2000년에 닷컴 버블이 와 있고 꺼지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버블의 정점을 장식했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네. 분식회계, 역대급 규모의 분식회계가 터지면서 사실 미국의 회계 감사 시스템 자체를 바꿔놓았던 그런 네.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뭐 엔론 사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엔론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 기업이고 당시로서는 에너지 기업인데 이게 금융과 연결해서 뭔가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으로 포춘진가요? 뭐 7년 연속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뭐 7대 그룹으로 성장을 했었고 그리고 뭐 이게 표현에 따르면 제가 언론에서 본 표현이 되게 재밌었는데 주식을 구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다. 뭐 이러면서 정말 주가가 많이 뛰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2001년 10월에 내부 경영진 갈등이 빚어진 결과 우리가 사실 분식했어요 라면서 1조 원 넘는 규모의 분식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이걸 보니까 이 이제 분식을 한 계기가 이른바 이제 잘 나갈 때 엔론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닷컴 기업들의 이제 투자를 좀 무분별하게 문어발식 확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유가가 떨어지고 이런데도 막 이거 그 회계 사실을 좀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식을 하고 게다가 분식의 결과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경영진들끼리 또 이렇게 실적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와중인데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지니까 결국 고백을 한 셈인데요. 사실 요 과정에서 분식이라고 했을 때는 이걸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회계 감사법인. 그럼 여기는 뭐 하고 있었냐? 이게 뭐 하고 있었냐? 여기가 바로 이제 아서 앤더슨인데 이게 이른바 이제 아서 앤더슨이 있을 그 2001년 당시에는 미국 5대 회계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서 앤더슨이 이 엔론 사태로 날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여기도 문을 닫아서 이제 4대, 지고. 4대 법인 체제로 갔는데 이 아서 앤더슨이 원래는 이제 회계를 이제 잘 감시를 해야죠. 그런데 아서 앤더슨이 처음에 전통적인 회계 업무 역할만 하다가
회사 사업을 확장하면서 컨설팅 업무까지 영역을 넓힙니다. 네. 자,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데 돈을 주는 대상이 누군가요? 기업이죠. 회사가 주겠죠. 네, 우리 기업 컨설팅 받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에서 야, 너네 회계가 뭔가 이렇게 좀 부실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조금. 하면 네. 컨설팅 사업을 다못 안 주겠죠. 거기에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컨설팅 부분의 몫이 파이가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다 보니까 기업의 분식을 눈을 감고 오히려 네. 더 적극적으로 나서 도왔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아서 앤더슨 같은 경우에도 저기 책임을 묻고 담당자 이른바 이제 회계사가 네. 큰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엔론이 파산하면서 2002년에 네. 사베인즈 옥슬리 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면서 미국의 지금 현재 미국이 자랑하는 자본시장의 투명한 회계 감사 시스템이 갖춰졌다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앨런은 네. 잘 알게 됐어요. 근데 FTX가 도대체 이거랑 뭔 관계냐? 자, 예. 앨런 사태에서도 핵심은 뭐다? 분식이잖아요. 분식회계. 고객을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거죠. 예. 마찬가지로 FTX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야, 이게 뭔가 거래소 1등, 2등 간의 알력 싸움인가? 네. 라는 머니 게임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네. 예. 그런데 아니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회사가 무너지기까지 하냐? 라고 해서 네. 들여다봤더니 여기서 바로 사기, 횡령이 밝혀진 겁니다. 음. 아 물론 이 사실에 대해서 현재 샘 뱅크먼 프리드는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자 FTX는 거래소죠. 네. 거래소는 고객이 코인을 맡기면 그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는 투자회사입니다. 네, 이제 트레이딩 단계 회사고요. 지금, 네. 원래 알라메다가 FTX에. 먼저 2017년에 만들어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알라메다를 발판으로 해서 FTX를 19년에 만든 건데요. 네. 자, 이거 두 개는 별개의 회사고요. 하나는 투자 회사고 하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죠. 고객들의 돈이죠. 네. 예. 근데 고객들의 돈을 자기네 관계 회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뭐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곳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른바 디파이 썸머 이래가지고 토큰 가격이 몇십 배, 몇백 배로 뛰면서 네.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잘 했었는데 문제가 2020년 들어서 시장 자체가 꼬꾸라지고 네. 결정타가 테라 루나 사태 때 이 알라메다 리서치도 알고 보니까 상당히 큰 손실을 입은 겁니다. 5월 달에요. 네. 예. 그러면 손실 입었으면 그냥 손실 입었다. 잘못했다. 뭐 하고 뭐 해야죠. 파산을 하든지 예. 아니면은 야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뭔가 이렇게 뭐 아니면 새로 돈을 맞습니다 뭐 뭐 하든지 모아가지고 이거 메꿔야죠. 메워야죠. 그런데 예.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샘 뱅크먼 프리드의 사실상 그 주인이 알라메다 주인도 샘이고 그다음에 FTX 주인도 샘이에요. 예. 그러니까 샘이 회사 안에서도 이거 아주 극비리에 소수만 알게끔 FTX에 있는 자금 약 100억 달러를 알라메다 쪽에다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예.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억에서 20억 달러 정도의 구멍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객의 돈에 손을 대서 자기 회사를 지원한 거거든요. 네. 이건 횡령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리먼 같은 문제의 발단은 시스템 위기가 아니라 그냥 샘이 사기를 친 거다. 경영을 잘못했다. 경영을 예. 잘못했다라고 해서 이제 앨런 사태다라고 비유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의문이 FTX 거래소인데 거래소라면 사실 고객들 그냥 돈만 네. 중개해 주니까 여기서 뭐 사고가 날 일은 맞아요. 전혀 없잖아요. 그게 네. 바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그 주식하는 분들은 이거 뭐 왜 해킹을 당했나 뭐 맞아요. 이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네. 예, 주식하는 분들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삼성증권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네. 자, 삼성전자가 망했다, 삼성증권이 망했다 손치더라도 제 삼성전자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있겠죠. 잘 있죠. 예, 예탁 잘 결제원에서 있어야죠. 잘 보관되고 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거래소, 예탁 결제원의 역할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코인 거래소의 경우에는 거래소, 증권사, 예탁 결제원의 역할을 모두 다 그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파산까지 이루고 나니까 그 FTX가 그간에 정말 무섭게 성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 성장의 비결이 과도한 레버리지와 일종의 사기였다라는 게 속속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나오는 게 의혹이고요. 네.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만 지금 나오는 의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아까 알라메다 리서치가 투자회사, 트레이딩 회사라는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럼 FTX는 거래소예요. 그럼 FTX를 다른 이른바 크립토 헤지펀드가 FTX에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거래소는 그 헤지펀드에
그 거래 내역을 먼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거래 내역을 알라메다 쪽에다 줍니다. 그 알라메다가 상대방 패를 보고 자기 포지션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카드 게임을 하는데 네. 남의 패를 보면서 치는 거죠. 게임하고 있는. 그래서 3A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서 알라마다한테 털렸다라면서 지금 와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요거는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종합을 해보자면 FTX의 급격한 성장과 또 급격한 몰락은 모두 FTX가 자초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네. 네. 그 아까 앨런 사태 때 제가 그 이듬해 사벤지 옥슬리법이 나오면서 네. 회계 감사가 굉장히 깐깐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마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움직임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세게 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지금 논의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일하는 이른바 그 업계 관계자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와, 이것도 다 죽이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규제가 네. 나오지 않을까. 자 이제 그러면 FTX 이렇게 해서 파산으로 하고 지금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정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럼 넥스트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네.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또 두 번째 키워드가 넥스트 넥스트 FTX. FTX는 이게 이네요. 예. 사실 설마 무너지랴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FTX도 이렇게 고객 돈을 빼돌리면서 운영을 해왔던 마당에 그거보다 더 규모가 작은 거래소는 과연 온전히 운영을 할까?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가긴 맞아요, 하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 다음번엔 도대체 다음 차례는 누구야? 라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FTX가 무너진 마당에 이 업계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업계를 살려야 된다는 책임을 지고 있는 건 1등 거래소 바이낸스의 장펑자오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불신이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먼저 장펑자오가 나서서 CG가 네. 나서서 야 그러면 우리가 고객 돈을 거래소가 고객의 돈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증명을 하자. 투명하게 아, 보여주자. 네. 그게 바로 이른바 준비금 증명, 프루프 오브 리저브 이제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선을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뭐 비트코인 개수 그리고 고객이 보관한 비트코인 개수를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고객이 맡긴 코인보다 더 많은 양의 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네. 자체 보유 코인도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제 하는 바이낸스는 얘기가 다 멀쩡하다. 맞아요, 맞아요. 멀쩡하다는 걸 일위는 강조하고 싶은 멀쩡하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먼저 선을 보였으니까 너희 거래소들이 떳떳하다라고 하면 너희들도 해라라는 거예요. 작은 데들도 그럼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예.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서 그거 안 하면 얘는 뭔가 의심스러운데? 라고 이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예. 없잖아요. 역시 이럴 때 이제 제일 먼저 치고 나온 사람은 업계에 약간 뭐랄까 약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스틴 선. 이 후오비를 인수했잖아요. 근데 후오비 우리도 할게! 이러면서 이제 여러 거래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준비금 증명이라고 하는 게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그 코인의 수량을 예. 일종의 이제 사진을 딱 찍는 셈인 거예요. 스냅샷을 딱 찍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잔고 증명을 딱 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 잔고 증명을 하기 전후에서 대량의 코인 이동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잔고 증명을 하는데 돈이 비거든요. 코인이 비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더리움을 좀 빌려오는 겁니다. 빌려와서 사진 딱 찍고 그다음에 다시 반납하고 네. 이런 식으로 거래소 간 돌려막기를 했었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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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떤 그래서 데들이 이제 좀 뭐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좀 나오는데 예. 아 물론 이 업체들은 아니다. 우리는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크립토닷컴. 게이트.io 정도인데 이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에는 또 방금 나온 소식을 보니까 스냅샷 직전에 USD를 발행을 했더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많아요라고 이제 보여주려고 네. 자기들이 찍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약간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바이낸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이 준비금 증명이 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오히려 이게 업계에 대한 불신을 더 강화하는 이런 사태가 생겨버린 거예요. 뭐 옥석가리긴 되지 않을까요? 네, 옥석가리 되고 있어서 저는 약간 이게 어쨌든 뭐 그 바이낸스 CG가 지금 뭐 영웅은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게 예. 거래소를 볼 때는 6가지 요건을 꼭 따져봐라라고 얘기했어요. 네. 물론 아마 이 6가지 요건에 있어서 바이낸스는 우리는 뭐 다 다 지키겠다.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그 6가지 예. 요건이 뭐냐면 고객 자금에 대한 위험 회피, 기본 토큰을 담보 사용 금지, 실시간 자산 증명 공유, 충분한 예비 자금 확보, 과도한 레버리지 방지, 보안 프로토콜 강화.
이걸 우리는 다 당연한 잘하고 얘기인 있고 것 같은데. 네, 당연한 얘기고 네, 있고 당연히 이렇게 고객도를 갖고 맞아요, 있으면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걸 이제 따져보라라는 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네. 야, 넥스트 FTX 아니야? 라고 의심을 받는 거래소에 만약에 자기의 코인이 보관돼 있다라고 하면은요. 사실 야, 설마 망하겠어 하지만 설마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코인 FTX는 시장이거든요. 망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리스크 뭔가 위험하다라는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일단 돈을 빼셔라. 돈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진짜 왜 위험한 거야? 아니면 이거는 일종의 이제 업계에서 경쟁사를 주기 위한 퍼드인가? 이걸 좀 따져 보시고 만약에 아 이거는 퍼드에 불과하고 이 회사 괜찮아라고 하면 다시 옮기면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FTX를 이용했던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그 FTX가 제공하는 10,000달러까지는 8%, 10만 달러까지는 5% 이자를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짭짤하니까 FTX에다 아마 코인을 보관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FTX의 리스크, 뭔가 위험하다라고 사인이 나왔을 때 에이 설마 무너지겠어? 라면서 그 이자를 포기 못하시고 그냥 놔뒀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낌새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일단 빼고 그 다음에 문제 없다 그럼 다시 넣으면 되잖아요. 네. 수수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리스크 관리를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국내 투자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당장 궁금한 거 국내 거래소 맞아요. 괜찮냐? 뭐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네. 막 글로벌 2등이 무너지는데 국내 거래소는 규모도 더 작으니까 문제 네. 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굉장히 그런 질문을 저한테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네. 최소한 그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5대 거래소, 닥사라고 해가지고 연합체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는 지난해 9월에 이미 이런 깐깐한 감사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네. 정부가 세게 규제를 해버렸죠. 맞습니다. 아예. 이게 그래서 무슨 네. 선견지명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특근법에 보면은요. 네. 그 조항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산을 분리 보관해라가 있어요. 따로 보관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FTX처럼 그 고객 돈에다 손을 대서 자신의 관계사를 지원하는 이런 식의 횡령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일단,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예. 된다라는 근데 이제 거고요. 글로벌 거래소 거래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덱스가 뜬다. 네. 이건 또 FTX랑 무슨 관계? 덱스는 또 뭔지 일단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예? 일종의 이제 FTX, 네. 뭐 바이낸스, 업비트 이런 거를 Centralized Exchange, 중앙화 거래소입니다. 네. 그러면 Centralize가 있으면 Decentralize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탈중앙화 거래소. 네. 이걸 바로 이제 덱스라고 하는데요. 이 중앙화 거래소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일종의 이제 증권사하고 비슷하니까 보시면 뭐 알죠. 맞아요, 뭐, 예, 맞아요. 가서 뭐 가입하고 이제 거기다 뭐 원하든 뭐 이렇게 맞습니다. 넣으면 그거 가지고 금세 이렇게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중앙화 거래소는 일단 제가 코인을 만약에 비트코인을 한 개가 갖고 있다. 이걸 팔고 싶다라고 하면 중앙화 거래소 지갑으로 제 코인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래소 지갑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비트코인이 있을 테고 누군가는 이제 예를 들면 USDT가 있을 거니까 요걸 이제 교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서로의 교환이 일어날 때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교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거래소에서 장부를 하는 거예요. 아, A라는 사용자한테는 1비트코인이 B라는 사용자한테 넘어가고 B 사용자가 갖고 있던 10,000 USDT가 A로 넘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장부를 하는 식이거든요. 쭉 한 다음에 다 정리해서 결국은 맞아요. 블록체인에 다시 이제 거래소가 이제 이렇게 아니 그 기록할 다르지? 필요도 없고 예. 그냥 이 코인이 외부로 나갈 때만 온체인 데이터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거래소 안에서는 그냥 자기끼리 거래하는 식으로 자기 걸 되는 거래하니까 거죠? 여기서 이제 예. 빼가지고 자꾸 유용을 하는 이런 예. 일들이 벌어지는 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있고. 근데 이 덱스는 뭐냐? P2P 거래입니다. 음.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제가 코인이 비트코인이 있으면 이건 제 지갑 안에 코인이 있는 거예요. 거래소로 가는 게 아니고 거래소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걸 USDT랑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누군가의 지갑에 있는 USDT와 제 비트코인이 1대1로 P2P로 교환되는 방식입니다. 그걸 이제 중개하는 곳이 이제 덱스라는 곳이고요. 그게 이게- 탈중앙화 거래소. 이게 왜 예. 뜨냐라고 보니까 예. 갑자기 FTX에다가 내 코인을 맡겨놨는데 FTX가 야 못 줘 이래가지고 출금을 중단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내 코인인데 내가 못 찾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잖아요. 뭐 뱅크런이라는 이제 뭐 전통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지? 내 코인인데 왜 거래소 마음대로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중앙화된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내 코인은 내 지갑에 넣고 내가 거래할래 라고 하는 게 바로 덱스 방식이거든요. 덱스가 수수료가 더 약간 비싸고 네. 그리고 약간 거래소는 이렇게 이른바 호가를 촘촘하게 맞춰주기 때문에
그 이른바 또 효율적인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덱스 같은 경우에는 P2P로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맞추기도 네, 힘들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닥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았는데 예. 갑자기 2위 거래소가 무너지고 나니까 야 이제는 중앙화된 거래소는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 덱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게 유니스왑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가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번 8일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많이 이더리움이 거래된 이제 많은 거래소 가운데 역시 뭐 1등은 당연히 뭐 바이낸스고요. 예. 2등이 원래 코인베이스였거든요. 2등을 제치고 유니스왑이 2등 거래소로 올라섭니다. 이런 식으로 덱스의 거래량이 엄청 몰리고 있는 거죠. 예. 예. 이러면서 이제 그 덱스가 뜬다라는 또 뒷면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코인을 중앙화된 거래소 지갑에다 못 넣겠다. 내가 갖고 있을래. 내 지갑에. 네. 내 지갑. 그래서 요새 내 지갑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 지갑을 또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지갑이고 게다가 이제 이른바 더 한 단계 강화해서 더 보안을 더 강화하는 지갑이 바로 콜드월렛이잖아요. 이 콜드월렛 주문이 엄청 지금 최근에 늘었다라고 해요. 콜드월렛 그러면은 이제 아예 그냥 무슨 USB USB 같은 같은데, 데다가 맞아요. 이제 내 코인 그걸 갖고 있다는 증명을 이제 보관하는 그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콜드월렛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내가 이걸 컴퓨터랑 연결시켰을 때만 뭔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해킹의 위험에서 자유롭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뭐 이렇게 브라우저에 있는 그 월렛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온라인에 접속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킹을 당할 위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이제 콜드 월렛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표적인 이제 월렛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타마스크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이 메타마스크를 깔아서 나는 그냥 중앙화된 거래소 안 쓰고 덱스를 사용할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늘면서 네. 이 덱스도 뜨고 개인화된 지갑 서비스도 뜨고 네. 그리고 또 이 개인화된 지갑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지갑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일부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했어요. 또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도 그 토큰을 만들어요. 토큰을 예. 만들었는데 네. 그 토큰이 과연 무슨 쓸모가 있냐에 대해서는 내가 드릴 네. 말씀은 없지만 네. 아무튼 네. 그 토큰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트러스트 월렛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 거버넌스 토큰이 TWT예요. 트러스트 월렛이 원래 나올 때는 그냥 이제 나왔는데 이거를 바이낸스가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바이낸스가 뭔가 뒤에 약간 이렇게 백커가 돼 있는 그런 원래 네. 느낌이거든요. 자, 개인 지갑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CG가 트윗을 했어요. 야, 이제 거래소 맡기지 말고 개인 지갑이 중요해. 라고 하면서 트러스트 월렛을 이렇게 그 태그를 달았거든요. 갑자기 트러스트 월렛의 거버넌스 토큰인 TWT 가격이 100% 뛰었습니다. 이 와중에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벌어진 움직임은 편리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중앙화 거래소가 네. 지고 예. 오히려 불편하지만 온전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덱스가 뜨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키워드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무슨 일을 상상하든 그 상상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조짐만 있어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셨으면 바랍니다. 코인 시장 리스크가 많은 시장이니까 항상 리스크를 좀 점검하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17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